제보 후 두 번째 이야기는요. 보일러 틀었는데 옆집이 따뜻입니다. 자, 우리 집 보일러를 틀면 우리 집 보일러가 따뜻해져야 되는데 옆집이 따뜻해지는 이 정말 황당하고도 기묘한 신축 아파트 이야기 본방 내용 먼저 보고 오시죠. 지난 2017년 11월 70대 부부는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신축 아파트라서 더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해 겨울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일러를 아무리 세게 틀어도 따뜻해지지 않는 겁니다.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스트레스 받아 죽고 발 오그리고 다니고 겨울옷 입고 다니고 이거는 말할 수도 없었다고. 관리사무소에 물어봤지만 해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문제 없다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원인을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자, 6년 동안 냉골에서 겨울을 보내셨다는 건데 듣기만 해도 추워요. 그리고 우리나라 겨울 진짜 춥잖아요. 보일러는 무조건 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뜨거운 물로 목욕을 매일 하시고 온수 매트부터 그 창문에 우풍 막는 것까지 이것저것 다 설치하시면서 겨우 버티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 것도 다 보상을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 시행사 측에서 부른 이거 54만 원. 이걸로 그냥 먹고 떨어져라 약간 이런 느낌. 맞아요. 그런데 이 공분을 살 만한 이야기들이 더 많습니다. 직접 제보자 집에 가서 보일러실도 보고 못다한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문제의 보일러실입니다. 알고 보니 옆집과 보일러 배관 신호가 바뀌어 있었던 건데요. 그래서 이 집에서 보일러를 틀면 옆집이 따뜻해진 겁니다. 아니 관리실에서 매번 전화를 했어요. 우리는 보일러할 때도 너무 춥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와서 보고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지요. 내가 잘 몰라서 그러나 보다. 잘 돌아가고 있다는데 우리 집은 도대체 왜 이렇게 추워. 역시 아래층이 없어서 추운가 보다 해가지고 그냥 계속 돈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바람막이 온천지 진짜 틈새 다 해서 그거 했지. 또 창고에 전기 매트 여기까지 다 깔아줬어요. 근데 여기 아니면은 저 바깥에는 있지도 못해요. 매번이고 우리 애들은 집에서 편안하게 있지를 못했어요. 그럼 이제 저는 바깥에서 나가서 이제 일하다가 집에를 좀 일찍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집에 가서 또 오늘 어떻게 견디냐 맨날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따뜻한 기미를 한 번이라도 느꼈으면 우리 조금 떼서 이만큼 따뜻했구나 많이 떼서 이만큼 따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관리비 용지를 보면은 보일러세는 나왔는데 따뜻한 거는 느끼지는 못했어. 만만하게 전원 안 틀었으니까 남편만 잡는 거예요 맨날. 지금 우리 엄청 싸웠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많이 후회를 했어요. 제 탓도 아니고 남편 탓도 아닌데 살면은 얼마나 산다고 그걸 가지고 맨날 싸우고. 그러다 지난해 11월 또 한 번 관리실을 호출했는데 6년 만에 원인이 발견됐습니다.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바뀔 때 보일러가 여기 틀면 여기가 따뜻해져야 되는데 저쪽이 따뜻해지고 저쪽에서 따야지 여기가 따뜻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관리실에서 처리해 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뜨뜻하죠.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갖고 놨대요. 자, 신축 아파트에 정말 기분 좋은 마음으로 입주를 했는데 6년 동안 와, 이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이 아니어도 보일러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집을 좀 맞아요. 따뜻하게 해야 된다거나. 근데 이럴 때도 전혀 쓰지 못한 거잖아요. 자, 우리 방송 나가고 나서 그 이후 상황도 좀 전해주시죠. 이게 굉장히 좀 허무하게 해결이 돼가고 있는 양상인데요. 요거는 조금 있다가 이제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매년 겨울마다 관리실에서 제보자분 집에 와서 보고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동안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더니 어떻게 작년에 발견한 거예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그동안은 매번 집 안에서만 확인을 했는데 지난해 이제 관리실에서 오신 직원분이 밖에 나가서 한번 볼까요? 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보일러실을 보고서는 발견을 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자, 보일러실 아니고 바뀌고 진작 확인을 했으면은 진작 더 빨리 이걸 발견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관리를 하라고 관리실이 있는 건데 이거 관리실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닐까요? 더 억울한 거는 이 난방비가 따박따박 나왔다는 건데 그 6년 동안 옆집 난방비를 납부해 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자, 뭐 지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보상이라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건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맞아요. 이 본방에서도 공분을 샀던 부분인데 지금 상황도 듣다 보면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이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모님 이게 보니까
이게 뭐가 옆집하고 바뀌어져가지고 뭐가 잘못됐다 그러더라. 근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옆집하고 우리가 돈 더 낸 부분만 해드리면 어떻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를 몇 달을 감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어머나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저는 돈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걸로 인해서 우리 집이 너무 많이 싸웠다고 스트레스 받고 너무나 죽을 뻔했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거를 관리비에서 삭감을 해준다라는 거 주민 돈을 받는 건데 왜 제가 주민 돈을 받아야 돼요? 나 그거 안 해요. 시험사에서 처리해주라 그러세요. 그랬어요. 지난 1월 시행사에서 먼저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관리실에서 연락을 받았다면서 옆집하고 차보금만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건 못 받죠. 제가 그동안에 스트레스 받은 게 얼만데 어떻게 미안하다 말도 없이 세상 그렇게 말을 하냐고요. 그래서 2월 1일 날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먼저 하는 얘기하고 똑같이 54만 원만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회사에서 결론 난 거냐니까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죠. 먼저 말씀하는 대로. 그러니까 그래도 할 수 없고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모르죠.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 이제 생각해보고 알아서 할게요. 그냥 알았으니까 죽을 때까지 그냥 편안하게 살까? 그러다가도 제가 이제 시행사에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말을 던지는 게 있잖아요. 아, 이 여자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한테 협박만 했구나. 그리고 포기할까봐 무시하고 그냥 돈 줄 생각도 안 하고 와서 아유 미안해요 고생했습니다 했으면 제가 마음이 좀 풀어졌을 수 있는데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건데. 아유 이거 좀 와서 그냥 미안한 척이라도 죄송한 척이라도 했으면 여기까지는 안 왔잖아요. 맞아요. 6년 동안 저렇게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다 고생을 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왜 안 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맞아요. 이 제보자께서도 사과를 먼저 했더라면 이렇게 사건 마당에 제보까지 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사과를 못 받았다고 그러셨는데 그런데 저희가 제보자를 만난 날 저녁에 이 지방에 있는 시행사가 직접 이 제보자 집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방송이 나가고 그럼 이제라도 사과를 해야 되겠다고 찾아온 겁니까? 저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럴 사람들이었으면 진작 사과하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이 시행사 직원이 와서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수리가 된 상태니까 당연히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이 제보자께서 그 관리과장을 불러가지고 삼자 대면을 한 거예요. 당신이 고쳐주지 않았냐. 어떤 문제였는지 설명을 해라라고 했는데 갑자기 관리과장이 전 수리한 적 없는데요. 이렇게 잡아댔다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삼자 대면 과정에서 입을 싹 바꿔버리는구나. 맞아요. 이게 중간에 약간 끼기 싫어서 약간 그러니까 자기가 수리를 분명히 해서 지금은 문제가 없는데 딱 삼자 대면 과정에서 네가 고쳐가지고 지금은 잘 되는 거잖아 그랬더니 그런 적이 없다. 자기는 수리한 적이 없다. 그러면 결국 이 제보자분만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없으니 54만 원을 받고 끝내자 이런 건가요? 맞아요. 이 심지어 보상 이야기는요. 그냥 변호사 선임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네, 뭐 그런 거죠. 참. 자, 이 진정성 있는 사과는커녕 진정성 없어도 좋아. 사과는커녕 계속 책임 회피해. 이제는 변호사 선임 법정에서 봅시다. 큰 소리 땅땅. 자, 게다가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관리실은 싹 안면을 바꿔서 거짓말까지. 야, 이거 공사 커지네 이거. 이 관리실 태도 때문에 이 제보자께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그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라고 계속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직접 그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보고 편안하게 하루 좀 봐주면 어떻겠냐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사모님 잘 살 수 있게끔 편안하게 협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리소장이랑 관리과장이 또 마찬가지예요. 6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안 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안 해요. 월요일날 방송이 나왔는데 화요일날 아침에 관리소장이 전화가 왔더라고. 아침에 계세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저 좀 가려고 그래서 그래요? 오세요 했거든요. 근데 두 분이 오시길래 왜 오셨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파트 보일러 때문에 방송이 나왔다고 지금 주민들이 다 해놨어요. 아파트는 어떻게 해줄 건지 공고를 올리라 그랬대. 주민들이 막 올리라 그랬다 그러더라고. 그랬는데 저하고 시행사가 합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뉴스가 나온 거라고 사업단장에서 나온 거라고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합의 중은 서로 합의가 일반적으로 명령이 아니고 서로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요? 조르기잖아 이게. 진짜 이거 정말 얼마나 억울하신지 그 막 정말 덜덜덜덜덜 막 그 분노의 감정이 이 상암동 스튜디오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아니 합의해 주시면 잘 살게는 해드릴게. 약간 협박, 영화에서 그 장면 생각납니다. 맞아요. 저도 약간 어. 협박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는데 이 심지어 공문을 저렇게 뭐 일방적으로 합의 중에 뭐 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니까 그 관리실 태도가 조금 악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피해자에게 뭔가 역할을 요구하는 것 같고 지금 맞아요. 모두가 책임을 회피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는 아무것도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일단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으면 시행사가 뭔가 큰 소리 친 것처럼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그동안에 그냥 아니 그러니까 법정에서 보자고 했으니까 저는 솔직히 이게 뭐 소송이 붙더라도 우리 피해자분끼리 뭐랄까요? 그렇게 질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뭐 저희가 소송을 부추길 수는 없는 거니까. 하지만 뭐 이렇게 시행사가 하라고 하면 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제보자께서 사실은 이 소송을 생각을 원래부터 안 해본 건 아니었는데 그 망설여지는 이유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 제보자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과했으면 이렇게 안 했어요. 끝났어요. 저는 관리소에서 또 어떻게 행패를 할 것인가. 저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우리 남편 차도 있고 저 차도 있어요. 애들도 있는 데다가 차도 막 있는 데다가 제가 여기서 늙어서 여기 살면서 힘도 없는 데다가 누가 무슨 짓을 하면 지금 하도 험한 세상이니까 그런 것도 막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남편하고 저하고 잘못되면 애들이 또 얼마나 마음 아프겠냐고. 그래서 바로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생각하면서 바로 뒤에가 애들이 생각이 나오니까 하고 싶은 생각도 제 마음대로도 또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6년에 대한 인생을 다 망가뜨린 거잖아요.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진 거잖아요. 왜 누가 보이성은 아니지만 저 혼자 나름대로 가져가고 스트레스,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 제게 해결할 수 없는 스트레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그 보일러 문제 때문에 부부 싸움을 하시다가 뭐 TV도 깨지고 뭐 그런 일도 있었다면서요. 자, 맞아요. 제보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알 것 같습니다. 그 스트레스 뭐 오죽하겠습니까? 참 고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본의 아니게 정말 이 고생 안겨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말 한마디면 될 걸 갖다가 참. 자, 아무튼 그 시행사든 관리사무소든 책임 회피하지 마시고 책임지시고. 자, 제보자께서는 앞으로도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자, 두 번째 제보 후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